자, 계속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임피던스 또 어드미턴스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각각 구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G가 있고 H가 있는데 얘는 좀 이해하기가 물론 하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수준이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거가 있어요. 그 다음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4단자 정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4단자 정수, 얘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얘는 송전솔로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안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그거하고도 비교한다면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얘를 반드시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전송 행렬 또는 일반적으로 4단자 정수 또는 F 행렬이라고 그래요. 송전솔로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차후에 이제 송배전을 배우면서 이걸 왜 했는지를 이해하실 거고요. 이 부분의 전류 방향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반대가 됩니다. 이 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요. 지금까지는 여기는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앞에서 배웠던 식으로 표현한다면 I2가 마이너스 I2가 돼야 되는 거죠. 얘도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하이브리드 파라미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 있는 거. 근데 이걸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를 마이너스 I2로 놓은 건데 그러고 나서 얘를 전송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식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되냐면 이런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변형을 해줘야 돼요.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근데 이렇게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가지고 V1, 그 다음에 I1 이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이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없어요. 다 다른 어떤 값들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A, B, C, D다 이렇게 명명해 놓는 거예요. A, B, C, D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정의를 내릴 때 굳이 앞에서부터 유도할 필요는 없고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정의. 얘가 4단자 정수의 정의다. 그리고 이 행렬을 우리는 전송 행렬 또는 F 행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송 행렬 또는 무슨 행렬? F 행렬.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전개를 하는 거죠. 이 식을 전개를 하면 A하고 다음에 뭐예요? V2하고 곱하게 되죠. 그리고 B하고 I2하고 곱하게 되죠.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A의 V2, B의 I2 곱해서 V1이 되는 거고 C하고 V2, D하고 I2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식을 표현해보니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A 정수를 구하려면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A 정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V1을 V2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항해줘야 되겠죠. 단 뭐가 없을 때 I2가 여기에 없을 때 그게 가능하죠. 그럼 I2가 뭐가 돼야 돼요? I2가 0이 될 때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니까 2차가 개방이에요. 개방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전압이득이죠. 전압이득. 즉 전압비죠. 1차 전압, 2차 전압인데 그 전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비인데 전압비가
V2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전압이득이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역방향, 역전압 이득이 되는 거죠. 역방향 전압. 이게 기준이 되잖아요. 2차가 기준. 원래는 전송에서 1차에서 2차로 갔을 때 전압이 얼마나 커지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건 식을 거꾸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방향 전압 이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압비입니다. 전압비. 1차 전압과 2차 전압비 비를 우리 A정수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이 A값, 마찬가지 B값도 동일하겠죠? B값은 V2가 0인 상태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없어지죠?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없어지면 B는 어떻게 구해요? V1을 I2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해를 하니까. V1을 I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V2가 0이에요. 그럼 2차가 단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얘는 단락이에요. 단락. 얘는 개방이었고 V2가 단락이잖아요. 그리고 2차 기준이니까 역시 역방향이 되고 이거는 뭐죠? 전송이에요. 얘는 전부 전송이에요.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데 I2분의 V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분의 V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방향 전달,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임피던스의 차원을 갖는다. 임피던스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값이 나온 것이다. 그럼 C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역시 이렇게 보면 I2가 없는 상태에서 V2분의 I1이 되겠죠? 얘가 F행렬의 기본식이에요. 기본식. 이 식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C는 어떻게 되죠? I1을 V2로 나눠주고 I2가 0이니까 얘는 어드미턴스가 되죠. 그리고 V2 얘도 역방향이에요. 개방이 되어 있고 2차가 역시 어드미턴스죠. 바뀌었잖아요. 임피던스의 역개념이잖아요. I분의 V에서 V분의 I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어드미턴스 차원이 된다. 그래서 개방, 역방향, 전달,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정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D정수를 구하려고 하면 이게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D는 I1을 I2로 나눠야 되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알아듣죠? 여기서 이 D를 구하려면 I2를 이항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정수는 어떻게 되죠? I1을 I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V2는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V2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역시 단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역방향이고요. 2차 기준이니까 역방향 얘는 뭐죠? 전류비죠. 전류이득입니다. 전류이득. 전류이득 즉 얘는 뭐가 된다? 전류비가 돼요. 전류비. 전류비가 D정수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공통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게 없기 때문에 네 가지 파라미터가 공통적인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는 그냥 A, B, C, D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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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뭐 이런 식이나 또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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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또는 뭐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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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공통적으로 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통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A, B, C, D라고 하고 얘를 4단자 정수라고 불러요. 4단자 정수. 4단자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4단자 망이 지금 여기 주어진 게 행렬이잖아요. 행렬이고 또 이러한 행렬의 관계에서는 행렬의 크기를 구하게 되잖아요. AD-BC라고 하는 그 크기를 구하게 되는데 AD-BC인데 얘는 선형 회로망이에요. 선형 회로망에서 지금 이 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행렬의 크기는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AD-BC는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요. AD-BC는 1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이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여기서 구하게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 관계에서 이게 같잖아요. 이게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부호가 반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호가 반대가 돼 있는 안 보였나요? 이거하고 이거가 같고요. 우리 어드미턴스 정수 배웠죠? 이게 같다는 건 알잖아요. 임피던스 정수도 같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이 행렬의 크기를 구하면 행렬의 크기가 1이 돼야 돼요. 행렬의 크기가 1이 되어야 되는 그런 행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4단자 정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얘를 가지고 4단자 정수를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하진 않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차후에 얘기를 하고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런 4단자 정수의 종속 연결이 있어요. 4단자 정수의 종속 연결. 자, 여기를 한번 한번 보죠. 이 4단자 정수가 두 개로, 얘는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거보다는 종속 연결이라고 그래요. 종속 접속을 해요. 자, 이와 같이 두 개 회로가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종속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는 이거고 요거는 요거라면 이거에 대한 새로운 전체적인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보세요. 전류는 똑같죠. 전압은 뭐 당연히 달라질 텐데 결론은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V1, V2, I1, I2가 됐죠. 그러니까 이 식이 될 텐데 여기서는 V2, I2가 되고 V3, I3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게. 근데 이게 이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요게 되겠죠, 요게. 그렇죠? 예. 이런 형태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결론 뭐냐? 두 개가 종속이 되어지면 이 매트릭스 두 개에 대한 곱이 된다는 거죠. 두 개 행렬에 대한 곱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곱이 이렇게 복잡한가요? 이 식이 이렇게 복잡한가요? 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걸 잘 보세요. 행렬의 곱셈, 이걸 할 때는 A1, B1, C1, D1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배웠어요? A2, C2 이것만 배웠죠? 간단해요. 이걸 그냥 하세요. 요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B2, D2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행렬의 곱셈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A1, A2가 되겠죠. 플러스 다음에 뭐야? B1, C2가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해되죠?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C1, A2 플러스 D1, C2가 되겠죠?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얘가 없다. 여기 뭐가 남았죠? B2, D2가 남았죠? 그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면 돼요.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A1, B2, B1, D2가 되죠. A1, B2 더하기 B1, D2 이해되나요? 이건 어떻게 돼요? C1, B2 다음 어떻게 돼요? D1, D2 이렇게 곱셈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4단자망에서 4단자 정수에서 행렬에 대한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연산 방법이나 정의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곱셈에서 요 정도면 아주 베스트예요, 베스트.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행렬의 정의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특별하게 행렬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강의를 안 해드리는 게 굳이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다. 역행렬 계산하는 방법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 정도. 근데 곱셈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요 정도.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이 식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 문제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공식 찾는 게 전력공학의 이 공식을 찾아요. 전력공학의 이 공식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A0, B0, C0, D0라고 하는 4단자 정수가 된다. 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4단자 정수를 종속으로 결합하면 4단자 정수가 이와 같이 곱셈의 형태로 새로운 4단자 정수를 만들어내는구나. 이걸 기억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기억을 해라.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보세요. 이런 4단자 정수의 예제를 보면 이런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4단자 정수 중에 어드미턴스 차원을 갖는 4단자 정수는 어느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를 구하라 하는 것도 다 문제 나와요. 그렇지만 어드미턴스 차원이 뭐냐 이거예요. 얘는 전압비, 얘는 임피던스, 얘는 어드미턴스, 얘는 전류비죠. 그걸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이 기본. 항상 이런 기본을 물어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기본을 답변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얘기 안 해요. 다음에 이런 거예요. 이런 4단자 정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개방한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단락한이 이렇게 되어 있다. A, B, CD는 얼마인가? A 정수는 어떻게 구했느냐 이거예요. A 정수는 전압비였고 그 다음에 2차 전류가 I2가 0이 되니 2차 측을 얘는 뭐예요? 개방한이 이렇게 됐었죠. 개방 역방향 전압비죠. 전달 이득, 전압 이득이 되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개방한이를 찾아보면 얘가 개방한인데 이거잖아요. I2는 당연히 0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왜 3개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 I2는 당연히 0이 돼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왜 V1이 V2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V2는 당연히 0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락하니까. 얘는 뭐야? 개방하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얼마죠? 4분의 12가 되겠죠. 얼마 되죠? 3이에요. 3. 그럼 나머지 다 구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3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답은 1번이에요.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4단자 정수를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이 4단자 정수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와 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정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나머지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는데 뭐 그거는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B 한 번 더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B는 뭐가 돼요? B는 V1을 I2로 나눠주고 V2가 0이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V2가 0이니 V1을 뭐로 나눠줘? I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6을 얼마로?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러한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에서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잠깐 보면 4단자 정수 A 정수는 V2분의 V1이고 I2가 0이니 2차 측을 개방하는 거예요. I2가 0이에요. 요게 0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V1이 주어지고요. V2는 얼마냐? V2는 여기 전압이 V2가 되거든요. 그 여기 전압이 V1이에요. 결국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여기 V1이 걸리는 게 여기 V1하고 걸리는 게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게 Z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압 분배 법칙을 하면 Z2 더하기 Z3분의 자기 거 Z2에다가 전체 전압이 뭐예요? V1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V1, V1 약분시켜 버리니까 역수가 되어 있네요. Z2분의 Z2 플러스 Z3가 되어지는 거고요. 역수가 되니까
이와 같이 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분의 1이니까 약분시켜버리면. 그럼 이건 Z2분의 Z2니까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죠? Z2분의 Z3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1 플러스 Z2분의 Z3 뭐 이런 식이 되니까 A 정수를 구하라 그러면 A가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얘가. 근데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4단자 정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에서 이야기할 때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4단자 정수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Z1에 대한 4단자 정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4단자 정수가 얼마일까요? 이걸 우리는 이야기할 때 4단자 정수를 얘를 구해보는 거예요. 구해보면 이거는 1, 0, Z, 1분의 1, 1이에요. 이렇게 세로로 연결된 이걸 이제 우리는 어드미턴스 연결이라고 하거든요. 병렬 연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얘를 병렬로 보고 얘를 직렬로 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결된 것은 4단자 정수를 구해보면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1, 0, y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건 이제 직렬이거든요. 그러니까 Z3인데 이렇게 생긴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를 구해보면 조그만 거 하나잖아요. 이건 쉽게 구해지거든요. 1Z3 01이에요. 1Z 01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긴 것은 10Y1이고 이렇게 생긴 것은 어떻게 돼요? 1Z01이에요. 이해하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없다라고 보면 요게 두 번째 게 없다라고 보면 두 개가 종속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서로 연결하면 여기가 되겠죠. 종속은 아까 행렬의 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Z01이에요. 10Y1이에요. 10Y1. 그러니까 10Y는 Z 역수죠. 1. 다음에 요거는 1Z01이죠. 1Z3, 01. 이렇게 행렬의 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 1Z201이거든요. 1Z2니까 10Z2분의 1이네요. 이렇게. 10Y1이죠. 그러니까 얘는 1, 0Y1, 얘는 1Z01, 얘는 10Y1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 개를 종속으로 연결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행렬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 요걸 계산하면 돼요. 행렬로 계산하라 그러면 이거부터 계산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1, 1은 1, 요게 없다고 보면 돼요. 1, 1은 1, 0, 0은 0이죠. 그러니까 해봐야 1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Z 1분의 1이죠. 곱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요게 없다고 보면 1Z3 그렇죠. 1, 0.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남아요? Z3만 남고요. 다음에 이렇게 되죠. 1, 1은 1이고 더하기 되고요. Z 1분의 Z3죠. 그렇잖아요. 1 더하기 Z 1분의 Z3죠. 이렇게 돼요. 거기에 다시 얘가 들어가잖아요. 1, 0, Z2분의 1분의 1이다.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A 정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A 정수를 구하면 자, 요거는 없다고 보면 되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요거.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 아시죠? 그럼 A 정수가 되는데 1이 되고요. Z2분의 Z3죠. 1 플러스 Z2분의 Z3라는 식이 나와요.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행렬의 계산. 이거 책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요. 책에서. 자, 이 방법이 쉽나요? 해결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이 결코 만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행렬의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이게 공식이거든요. 이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임피던스 행렬에 대한 패턴이 있었고, 임피던스는 T에서만 패턴이 존재했죠. 어드미턴스 행렬에 대해서는 이 Y 이 패턴이 있었잖아요. 파이형 회로에서 패턴. 그 패턴을 기억하는 거예요. 공식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4단제 정수를 구할 때는 그 기본적인,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은 뭐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양의 4단제 정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뭐 행렬로 계산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식이 그래요. 공식이 A정수 항상 1 플러스 어떻게 나가거든요. A정수는 1 플러스 어떻게 나가요? D정수도 항상 1 플러스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B정수하고 C정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긴 회로, 병렬이 2개 있는 회로, 이렇게 병렬이 2개인 회로는 한 가지가 복잡해요. 병렬이 2개인 회로는 무슨 정수가 복잡하냐면 C정수가 복잡해요. 병렬이 C니까, 어드미턴스니까 얘가 복잡해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복잡하니까 그냥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A정수하고 B정수하고 C정수, D정수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A정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값이 A정수예요. 이 패턴이에요. D정수는 이렇게 값이 D정수예요. B정수는 이렇게 값이 B정수고요. C정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못 구해요. 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만 있으니까. 2개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A정수는 이렇게 화살표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책에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학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위에 있는 거 쓰고 아래에 있는 거 쓰란 얘기예요. 위에 있는 거 쓰고 아래에 있는 거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이렇게 했다면 1 플러스 위에 있는 거 쓰고 아래에 있는 거 쓰란 얘기예요. 이해했죠? 순서대로 써라. 이 순서대로 써라 이 얘기예요. 이것도 1 플러스 이렇게 된다면 1 플러스 위에 있는 거 쓰고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써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이거는 모든 게 다 4단제 정수에선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요게 없는 거죠. 요거 Z2가 없는 거죠. Z2가 없는 상태로 보면 Z2가 없는 상태로 보면 그 4단제 정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Z3가 되고 여기가 Z1이 되겠죠. 이거에 대한 4단제 정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A정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A정수는 1 플러스 어떻게 해요? Z3 밑에가 뭐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연결된 거야? 무한대가 연결된 거예요. 그럼 무한대분의 어떤 수는 1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이거든요. 자, 이게 D정수죠? D정수. D정수는 1 플러스 위에가 Z3, 밑에가 Z1이죠. 같아졌죠? 여기 더하기 1이 돼 있고 Z1분의 Z3잖아요. 같아졌죠? B정수 뭐가 돼요? Z3죠? C정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C정수지 하나 있죠? Z1이죠? Z1인데 얘는 어드미턴스예요. 얘는 임피던스니까 그냥 Z3 그대로 가는데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돼요? Z1분의 1을 해야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A정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짝대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아, 1 플러스 Z3, Z2구나. 1 플러스 Z3, Z2구나. 바로 그냥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D정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D정수니까 1 플러스 Z3 Z1이구나. 그렇죠.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1 플러스 Z3 Z1이 D정수예요. B정수는 이렇게 되는 거 B정수니까 Z3가 B정수구나. 그 다음에 C정수는 좀 구하기가 힘드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C정수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더 ABCD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이거 보잖아요. 여기 공간이 좀 없네. 이렇게 가보면 AD-BC는 1이라는 식이 있잖아요. 4단자 정성 행렬에서는 얘가 성립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 알고 이 값 알면 또는 뭐 이 값 알면 C 값은 우리가 미지수 하나니까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뭐 공식을 모른다 그래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봐봐요. 자, 이거는 이제 T자 모양인데 4단자 정수 중 잘못 구해진 걸 찾으래요. 숫자로 나와 있어요. 훨씬 쉬워요. 자, 지금 보니까 좌측과 우측이 같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대칭이라고 그래요. 대칭. 좌우 대칭이라고 그래요. 자, 좌우 대칭 회로에서 A정수, D정수 같을 수밖에 없죠. 얘가 A정수거든요. 얘가 D정수거든요. 같을 수밖에 없죠. 왜? 1 플러스 얼마예요? 4, 4. 이게 A정수나 D정수는 2예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1 플러스 4분의 4. 쉬워요. 맞게 됐네. 자, C정수는 어떻게 되죠? 얘가 C정수죠? C정수는 얼마죠? 이거는 A 값이고 D 값이 되는데 C는 4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에요. 틀렸네.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C는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B는 자,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공식 모른다 그러면 AD-B, C는 1에서 AD-1은 B, C가 되고 이해되시죠? 이항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서 B 값을 구하면 C분의 AD-1이에요. 그러니까 C는 얼마예요? 4분의 1이고 AD는 4, 4, 16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15에다가 4를 곱해주는 거죠. AD, 이게 4, 4, 16이 아니네요. 2였네요. 2는 4네요. 그렇죠? 4-1이니까 3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1분의 3 곱하기 4 해서 12가 나오죠. 12. 예, 12. 1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D-BC는 1에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뭐 한다면. 그지만 얘가 틀렸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사지선다형이고 객관식이니까. 그런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어도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복합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쪽에 끝에 게 없다 이거예요. 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얘는 뭐죠? 1401이죠. 그렇죠. 요 앞에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으니까 A정수는 1 플러스 4분의 4, B정수 4, C정수 4분의 1, D정수 이건데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건데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짝대기가 뭐 해서 빠져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던 것이 위아래가 있어야 되는데 위아래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거는 빼버리고 그냥 1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얘기죠.
그래서 B정수를 구하라 그러면 행렬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죠? A, B, C, D잖아요. 그러니까 B거든요. B. 얘 이렇게, 얘 이렇게 하면 B가 되죠. 그래서 얘는 얼마? 2, 8, 4. 그렇죠. 2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2. 12. 그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근데 그거를 구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자는 얘를 갖다가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직렬, 얘를 병렬이라고 한다면 직렬 더하기 직렬 더하기 병렬분의 직렬 곱하기 직렬이라는 공식으로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혹자는 뭐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직렬이니까 4, 4죠. 4 더하기 4 더하기 병렬 4분의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4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구해보면 1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C정수도 마찬가지예요. C정수를 구할 때는 또 공식이 있어요. 병렬 곱하기 병렬분에 다 더해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답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 객관식이니까. 이해되시죠?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준 거야. 근데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4단자 정수에는 기본적인 패턴을 기억해라.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생겨버리면 4단자 정수에서는 A 정수는 얘가 되는 거 맞죠? D 정수는 얘가 되는 거 맞죠? C 정수는 쉽게 구하지만 B 정수가 어렵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 패턴이 항상 지켜주고 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단 여기는 뭐예요? 전부 다 오음으로 놓고 해야 되겠죠? 얘도 오음이고 얘도 오음이에요. 오음으로 놓고 해야 돼요. 단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단위가 바뀌면 오음으로 고쳐서 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4단자 정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예, 쉽죠? 그 다음에 영상 파라미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영상 파라미터. 영상 파라미터.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맺힌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에 맺힌 상. 임피던스 매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임피던스 매칭, 임피던스 정합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런 회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뭔지 몰라요. 그 회로에 어쨌든 뭐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4단자 정수구나. 전송 4단자 정수구나. F행렬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F행렬이 있어요. 이 F행렬에서 이거예요. 2차 측에다가 어떤 임피던스를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1차 측을 개방한 다음에 임피던스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라본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죠. 이쪽에서 회로 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한 임피던스를 구해보니까 그 임피던스가 이러한 임피던스가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해진 임피던스를 여기다 연결을 하고 2차 측을 개방한 거예요. 그리고 2차 측에서 임피던스를 구해본 거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임피던스를 구해보니까 2차 측에서 1차 측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 임피던스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임피던스가 아까 내가 연결했던 임피던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조건이 성립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조건이 성립할 때, 즉 다시 이야기하면 Z02를 2차 측에 연결하고 1차 측에서 임피던스를 구해보니 Z01이었어요. 그래서 그 Z01을 1차 측에 연결하고 2차 측에서 임피던스를 구해보니 아까 연결했던 Z02가 나왔을 때,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때, 그때를 우리는 영상 임피던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복잡해요. 회로를 증명하면서 푸는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겠다. 복잡하니까. 근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그 임피던스가 조건을 구해보면, 복잡한데 생략한 거예요. 조건을 구해보면 어떤 조건이냐, 이럴 때만 그런다는 얘기죠. 이럴 때만. 이해하시겠어요?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이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럴 때만이다 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라는 얘기예요. 뭐 이걸 왜 이렇게 되나요? Z01이 왜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수치 해석을 해야 돼요.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우리는 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오. 어차피 결과식이니까 복잡한 거, 너무 어려운 증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이 영상 파라미터에 대한 지금 이야기하는 조건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1단자에서 우측을 바라본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Z01이라고 하면 여기서 오른쪽 바라본 임피던스죠. 그 다음에 좌측을 바라본 임피던스를 Z02라고 한다면 Z01을 구하는 거예요. Z01을 구해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I1분의 V1이 되겠죠. 근데 4단자 정수 알고 있으니까 V1, I1에 대한 식은 A의 V2, BI2, C의 V2, DI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V2는 여기서 V2는 Z0I2가 되는 거 아시죠? 이 양단의 전압이니까. 그래서 Z0I2다. 그래서 이 Z01에다가 또 이거죠? 대입을 하는 거예요. V2에 대한 Z0I2니까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이 V2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Z0I2, Z0I2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거죠.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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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가 지워지니까 이런 식이 될 거고 약분됐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Z02는 여기 보세요. 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Z02도 이러한 관계, 이 거꾸로 되는 이 관계는 여기서는 앞에서 이제 이러한 4단자 정수에서 여기서 이 관계를 찾아내고 와야 돼요. 이 관계죠. 여기서 이 관계식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역으로 구한 건데, 이해되시겠죠? 그 관계에서도 이거 C1, V1, CV1, AI1, DV1, BI1 이런 그 관계식, 이 4단자 정수의 기본식에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집어넣고 이런 식이 나왔다. 그래서 두 가지 방정식을 풀어요.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을 풀어요. 주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 두 개를 곱해보면 이게 나오고 두 개를 나눠보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풀어보니까 이와 같이 돼서 그래서 정리하니까 얘가 되더라는 거죠. 얘가 되더라는 거죠. 요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정을 할 필요는 없고 시험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결과를 기억하는데 순서를 잘 보세요. A, B, C, D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는 A, B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아래가 돼 있는데 이렇게 가시면 돼요. 거꾸로 A, C 다음에 B, D라고 생각하면 A, B, C, D예요.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가고요. C, D가 위로 올라가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 순서를 보세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오케이? 그 순서로 기억하세요. A, B, C, D에 대한 1차 영상, 2차 영상이다.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 되면 A 정수, D 정수가 같아지거든요. 아까 우리가 1 플러스 짝대기 해보면 A 정수, D 정수 같아졌죠?
예, 그렇게 A정수, D정수 같아지게 되면 결국 요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고 요렇게 약분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C분의 B, C분의 B 똑같죠. 좌우가 대칭이 되면 이와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얘는 어드미턴스고 얘는 뭐죠? 임피던스예요. 그걸 루트 씌워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송전설로 구할 때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값하고 같은 형태가 돼. 이렇게 되면 얘가 형태가 뭐하고 똑같아지느냐?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라고 그러죠.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 돼버려요. 특성 임피던스가 돼요. 여기서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송전솔로가 유한하잖아요. 무한하지 않죠. 유한하잖아요. 근데 이 특성 임피던스를 부하단에 연결하면 그 송전솔로가 무한한 송전솔로로 대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의 임피던스를 우리는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거든요. 무한한 송전솔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구하는 임피던스를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하는데 그걸 이렇게 구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결과인데 구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근데 결과식이 거의 같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제 4단자 정수를 이용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요게 이제 영상 파라미터인데 영상 파라미터를 찾아라 또는 구해라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역시 영상 전달 정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송 정수, 영상 전달 정수. 이거는 이제 로그에다가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 이렇게. 이 로그는 무슨 로그죠? 자, 로그 얘기할 때 해드렸죠? 자연 로그가 아니라 얘는 무슨 상용 로그가 아니라 무슨 로그예요? 자연 로그라고 했죠? 자연 로그. 기억나시죠? 네, 자연 로그. 그러니까 로그에다가 2가 되는 거죠. 그걸 ln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돼요? 근데 요 식도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고요. 단순하게 외우는 식인데 또 요걸로 쌍곡선 함수로 나타내거든요. 쌍곡선 함수로 나타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이퍼브릭이 쌍곡선 함수잖아요. 아크 코사인 하이퍼브릭, 악사인 하이퍼브릭 이 값으로 나타내거든요. 잠깐 여기를 잠깐 볼까요? 네, 요건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미리 이렇게 작업 다 해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게 4단자 정수고 여기 영상 1차 영상, 2차 영상 임피던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전압의 B, 전류의 B를 각각의 2의 세타, 2의 세타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요걸 이제 그 전송 B를 지수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의 세타 V, 요거는 I는 그죠? 2의 세타 I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양변, 여기 이쪽에 양변을 로그를 취하는 거죠. ln 로그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로그를 취하고 나면 이쪽은 뭐예요? 로그가 될 거고 요거는 로그 2의 2는 1이 되죠. 그래서 그냥 세타 V만 남게 되고 로그 전압 B, 로그 전류 B가 돼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해주게 됩니다. 세타 V하고 세타 I를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그게 세타가 되죠.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각각 대입을 해서 요식을 2분의 1을 끄집어내면 요게 이제 전압과 전류의 식이 나오고 이게 전력이죠. 그래서 전력 이득이 되는 거예요. 전력 이득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은 이게 루트를 의미하는 거니까 2분의 1은 로그에서 로그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에서 이거는 2분의 1, 2분의 1승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요게 위로 올라가면 2분의 1승이니까 그게 루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전달함수 이걸 전달 정수라고 하죠. 전달 정수, 콘스탄트라고 하는데 전달 정수라고 합니다. 이게 함수가 아니라 정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전달 정수는 이게 전압비잖아요. 이게 전류비인데 요거는 우리가 4단자 정수에서 4단자 정수에서 V1, V2에 대한 식을 가지고 있다면 4단자 정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A 정수하고 B 정수로 표현할 수 이렇게 정리를 해서 Z02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또 이것도 전류비도 마찬가지 이건 뭐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개념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결국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식이 뭐예요? 앞에서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거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식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세타를 구하려면 양변을 어떻게 해요? 로그 취해주고 로그 취해주면 이건 2가 없어지고 세타만 남게 되고 요 식이 로그된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달 정수라는 거예요. 트랜스퍼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달 정수가 구해지게 되고 역시 A 정수, D 정수가 여기서 같아지게 되면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전달 정수가. 전압, 전류 다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얘를 하이퍼브릭으로 쌍곡선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하이퍼브릭은 이러한 식이고 사인 하이퍼브릭은 이러한 식이야. 이건 수학적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세타, 2세타, 2-세타를 각각 집어넣게 되면 AD만 남게 되죠. 사인도 마찬가지 BC만 남게 되고요. 탄젠트는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뭐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이퍼브릭으로 나타내서 여기서 세타 값을 구하게 되면 아크 코사인 하이퍼브릭 루트 AD가 된다는 거죠. 아크 코사인 하이퍼브릭 루트 AD가 된다. 이런 식이 되고 아크 사인 하이퍼브릭 이렇게 되죠. 이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다시 우리 교재로 와 보면 이 식이 나오고 이게 아크 코사인 하이퍼브릭 루트의 AD가 되고는 악사인 하이퍼브릭 루트의 BC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요 공식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다 그랬죠. 지금 방금 보여준 것처럼 간단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결과만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만 기억해라.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얘 제일 처음에 영상 임피던스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영상 전달 정수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상 파라미터를 또 구해야 돼요. 영상 파라미터를 구해야 되는데 이 영상 파라미터는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